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문난 주식 맛집 주슐랭 저는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오늘 역대 조정 이후에는 좀 주도주를 살펴봤습니다. 낙폭과대주보다는 지금 잘 버틴 업종들이 하반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올 정도로 잘 버틴 종목 찾기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살펴보면 차기 주도주는 뭐 제약바이오주다, 조선주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과연 투자의 포인트 우리가 어느 쪽으로 좀 맞춰야 될지 여기에 대한 궁금증들 저희 주슐랭과 함께 하나씩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지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양시장 좀 오름세는 나타나는데 어느 쪽으로 좀 저희 방향성을 잡고 포트를 전략 잡아야 될까요 하신다면 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로는 샵 9083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위중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딜사이트 경제TV 개인정보보호법을 현재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됐던 개인정보는 별도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수요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실 해결사입니다. 이분 모셔볼게요. GL스토리 박창균 대표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행운의 사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동안엔 참 부르는 사나이였는데 네. 오늘 같은 날 시원하게 올라줘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 오늘 행운의 사나이인 만큼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나마 좀 오늘 분위기가 좋죠? 나오신 날을 대비로. 그동안에 나왔던 날에 별점은 항상 2개 아니면 3개였어요. 맞아요. 근데 오늘은 별점 4개 딱 드렸습니다. 푸짐하다. 그쵸. 네. 오늘 마슐랭이니만큼 시장을 맛으로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쵸. 오늘의 맛은 사이다. 사이다다. 그동안에 정말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가슴이 답답했었다면 어제 오늘은 이런 막혔던 게 뻥 뚫리는 사이다 같은 이런 시원한 시장이죠. 이러한 흐름이 좀 지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이다라고 하니까 뭔가 좀 딱 느낌이 오는데 고구마에 전 좀 김치 좋아합니다. 아, 그쵸. 네. 고구마와 김치는 환상적인 조합이죠. 네. 전 사이다 중에서 인도 사이다 좋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원한 사이다 같은 방송 주슐랭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질문들, 종목에 대한 질문들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고 문자로는 샵 9083번입니다. 지금 우리 너튜브 보니까요. 벌써 우리 꿈돌이님이 안녕하세요 하면서 출석 체크해 주셨고 우지개님도 출석 체크합니다 하셨어요. 우리 임마님도 어서 오시고요. 카니님도 반갑습니다. 시장에 대한 좀 궁금증들 많으실 것 같은데 먼저 종목 상담 저희 하나씩 풀어보고요. 또 선물 받아가시면 좋겠네요. 전화 그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시청자님 그래도 오늘 수요일입니다. 어떤 종목 또 궁금하실까요? 저는 오픈롤이란 종목 궁금하고요. 네, 오픈롤. 네네네. 그거 설명 듣고 싶어요. 네, 그러면 평단가랑 비중까지 함께 얘기해 주세요. 평단가는 10,000원이고 비중은 20%입니다. 비중 20%.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뭐가 제일 좀 궁금할까 싶으셨는데 이 시장 속에서 이 주가 좀 그대로 내가 산 가격까지 좀 올 수 있을까? 이게 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맞나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좀 빠지는 건지 분위기의 업황은 좀 어떤 건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운의 사나이 우리 대표님 여쭤볼게요. 오픈롤이라는 종목이 잘 그래도 나름 갔거든요. 네네. 근데 시장 여파를 그냥 그대로 받으면서 주저앉으니까 그쵸. 이거 다시 회복되나? 시장 다시 좋아지면? 이런 생각 듭니다. 어떻게 평단가 회복은 가능할까요? 평단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쉽게도 작년 그러니까 11월, 12월 달 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 정책 기대감이 올라왔었을 때 단기 고점에 사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흘러내렸어요. 사실 이번 8월 들어서 급락이 나오기 전에도 이미 거의 신저가 부분에서 주가는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작년 6월 상장 이후에 분위기 자체는 썩 좋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생소할 수도 있는 종목인데요. 오픈롤은 이런 구인구직 플랫폼 관련돼서 이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죠.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 원티드랩과 비슷한 사업을 영위를 하는 기업이고 그리고 이런 특징적인 부분이 빅데이터를 통해 구직자 이런 부분을 선별해서 기업에 맞는 인재를 매칭해주는 이런 시스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장했었을 때 그리고 그때 당시 상장 당시의 올해의 실적 추정치는요 약 53억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년비 대략 한 73% 정도
성장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최근에 하나증권에서도 6월 달에 관련 리포트가 나오면서 관련 내용 자체를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줬는데 이러한 흐름을 좀 체크를 하면서 숫자적인 부분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흐름을 보시면요. 최근에 분위기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동안에 작년까지 실적이 매출단,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탑라인 자체의 성장 자체는 나타났지만 20년 대비 23년에 무려 3배 이상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었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익단은 크게 변화가 없었죠. 작년에 13억 벌었습니다. 근데 6월 달에 나왔던 하나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는 53억까지로 큰 폭의 이익 성장이 기대가 된다 하는 부분이었었고 특히나 이제 신규 수주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 이런 부분이 크게 나타나면서 구인구직 플랫폼 관련된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가 본격적으로 성과가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1분기까지는 성적은 안 좋았어요. 1억 기록을 했습니다. 1억. 딱 1억 기록을 했기 때문에 한 BP 정도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나왔다 하는 부분이고 2분기 실적 뚜껑을 열어보면서 과연 올해 53억까지 50억이 넘는 이익이 나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을 놓고 보면 추세적으로 우하향하는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보시면 작년 6월 달에 상장 이후에 그때 고점을 찍어주면서 3만 원까지 기록을 했었고요. 주가는 3만 원까지 기록을 했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에 따른 수급적인 부담감, 오버행에 대한 부담감을 그대로 이어나가면서 이번 주 다시 한번 신저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이번 주 월요일 날 급락이 나왔었을 때 포착이 되기도 했었죠. 여타 다른 종목과 차이점은 이미 어느 정도 우하향 기조 자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이러한 하락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여타 뭐 바이오 종목이나 최근에 몇몇 종목들 보면 신고가에서 급락 자체가 크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거의 저점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시청자분께서 올려주셨던 가격이 평단이 10,000원이거든요. 10,000원이고 비중 자체는 20%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서 비중 확대하자 이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못 드릴 것 같고 10,000원까지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부분은 정책적인 기대감과 실적이 확실하게 되돌리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번 8월 15일 전후 늦으면 8월 16일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실적 나오는 거 확인하면서 2분기 실적이 과연 1분기에 1억 나왔는데 이것보다 증액이 나타나면서 그리고 하반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지 첫 번째로 확인하시고 그리고 정부 정책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나왔을 때 가격과 상관없이 일정 부분의 비중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실적적인 부분들이 체크가 되어야지만 주가도 여기에 대한 좀 방향성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월 15일 전후로 해서 실적 꼭 확인하시고요. 여기에 따라서 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비중을 축소하자라고 전략 잡아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좀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네네. 날짜 잘 기억해두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 텀블러 선물 드릴 테니까요. 전화 끊고 방송 저희 끝나면 제작진 전화 갑니다. 전화 받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시장에 대한 궁금증 이렇게 좀 하나하나 풀어보고 있습니다. 뭐 우리 너튜브에서도 많은 분들 와주셨네요. 카니님도 입맛 없어서요. 빵이나 먹을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했는데 이렇게 입맛 없는 시장이어도 여러분들 주슐랭과 함께 하시면 맛있는 입맛이 좀 돌지 않을까 투자 아이디어 많이 저희가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문자 사연도 볼게요. 1180번님입니다. 이마트 신청해 주셨어요. 7만 원에 15%예요, 비중.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마트가 뭐 추석, 여름 먹거리 그리고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실질적인 부분들 이런 거 좀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 전문가님 좀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이마트 7만 원에 지금 15% 지금 네. 현 시점에 6만 원 초반의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신 가격 대비해서 대략 한 13% 이상의 지금 그 손실권에 지금 처해 있는 가격이고요. 사실 이마트가 지금 당장의 주가를 돌릴 만한 어떤 뚜렷한 이벤트나 모멘텀 자체는 딱히 없는 상황입니다. 이마트가 2분기의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얼마냐면 영업 적자 마이너스 390억입니다. 지금 이마트가 1분기에도 사실은 이러한 좀 부진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었었지만 1분기에는 흑자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보시면 1분기에는 471억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 이런 부분을 보면 리딩 투자증권에서 7월 30일 날 발행한 리포트에 따르면 대략 죄송합니다. 그 최근에 나와 있는 그 실적 추정 FM 가이드 컨센 추정이죠. 이러한 부분은 390억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이 적자가 나는 이유는 바로 이제 이커머스 자회사인 쓱닷컴이나 지마켓 실적 부진 영향이 지속이 되고 있다. 특히나 최근에 TMF 사태 이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로 인한 이런 이커머스 쪽이나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쪽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이에 따른 그 충당금 설정 이런 것들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피지사 커머스 업체 할 거 없이 참 어려운 시기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이게 이마트의 주봉이에요. 주봉을 놓고 보시면 이게 주봉이거든요. 주봉을 놓고 보시면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모습 자체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개인적으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장기 우하향하는 종목들이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적자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어가지고 이에 따른 시장에 대한 이 그로스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기업인데 딱 이마트가 최근에 그러한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사업 확장으로 인해서 순차익 규모는 2013년도에 3.4조 원에서 올해 1분기에 11조 원까지 3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즉 뭔가 새로운 성장에 대한 이런 타겟책을 찾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성과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오프라인에 따른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일단 뚜껑까지는 확실하게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마트가 7만 원이고 사실 가격은 7만 원이고 비중 자체는 15% 정도이기 때문에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반등 시 비중 축소 관점에서 좀 같이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1차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7만 원까지는 아니고 기존에 그 상단이라고 할 수 있었던 전고점 라인대 형성을 하고 있는 가격이 6만 5천 원 선에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개인적으로는 15% 비중을 6만 5천 원 넘어갔을 때마다 대략 5%씩이라도 조금씩 비중을 축소를 하면서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5만 원대 5만 4,800원 즉 5만 5천 원 전후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적인 지지를 확인해 줬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굳이 팔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막 뚫고 올라가기에는 2분기 실적에 대한 부진에 대한 우려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이런 부분 자체 또 확인해야 되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일단은 좀 비중 축소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하자라고 같이 말씀드려볼게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니까 이커머스 사업에 대한 충당 설정도 있고 반드시 축소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반등했을 때는 좀 비중에 대한 축소를 좀 노려보시면서 6만 5천 원 선에서의 비중 관리를 눈여겨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어서 전화도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네. 이번 주 좀 많이 힘드셨을 텐데 나만의 좀 투자했을 때 극복 방법 있으셨어요? 일단 마음을 비우고 음. 계속 침착을 유지하면서 네. 때를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명하신 거 같습니다. 때를 기다린다. 야, 정말 투자 오래 하셨죠? 몇 년 차세요? 저는 오래 뜨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네, 5년 정도 됐습니다. 5년 정도요? 그래도 네. 좀 되셨네요. 멘탈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단단한 내면이 있으신 분 같은데 어떤 종목 또 궁금하셔서 이렇게 연락 주셨어요? 저는 그 메디톡스 네. 드리려고 연락드렸어요. 알겠습니다. 평단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23만 5천 원이고요. 한 30% 정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손실권이 좀 있는 종목이네요. 네. 알습니다. 손실은 좀 있지만 그래도 내면을 조금 단단하게 좀 마음 비우고 가자 이래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제대로 전략 잡아드릴게요. 전문가님, 지금 보시면은 손실권의 종목이고 메디톡스 관계사 장질환 치료제 임상에 대한 계획이 실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슈가 있다라는 거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회복이 먼저 가능하냐 이걸 여쭤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네요. 본업단의 실적 회복 자체가 확실하게 나와 주어야죠. 그쵸. 사실 메디톡스 우리가 이제
보톡스 균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톨리눔 톡신 관련된 이런 균주의 출처에 관한 소송이 사실 지난 2017년, 18년도에 제기가 된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올해 6월 달에 있었던 휴젤과의 ITC 이런 예비 심사 판결에서 패소를 했죠. 그러면서 크게 출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10월 달 이제 최종심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예비 심사에서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뒤바뀔 거라고는 시장에서 판단을 하지 않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불확실성이나 그 패소에 대한 부분 자체는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녹아 있는 부분이고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돈을 잡아먹는 하마가 뭐였냐면 법무 비용이었거든요. 즉 메디톡스는 본업단에서 돈 벌어가지고 변호사비로 다 날린다 이런 비판에 직면했을 정도로 그동안에 법무 비용에 따른 이런 비용 부담 자체가 있었는데 최근에 그래도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법무 비용 자체가 좀 감소를 하면서 1분기에는 영업적자 9억 원 기록을 했지만 올 한 해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흑자 턴어라운드 이런 부분이 크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뉴스나 이런 부분부터 같이 볼게요. 우선 제가 이 부분부터 먼저 체크를 해드리고 싶은데 1분기에는 대략 한 9억 정도 적자가 기록을 했어요. 근데 2분기에는 한 70억 정도로 흑자 전환하는 부분을 지금 바라보고 있고 3분기에 이제 10월 달이죠. 그러니까 4분기가 되겠네요. 4분기에 이제 최종심 이 부분이 나오는데 보통 그 전에 어느 정도 합의를 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뭐 이런 소송을 취하한다든지 하는 이런 합의가 나오게 될 경우에 시장에서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와 이제 영업적인 부분에 집중을 한다 하면서 반응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지금 산 가격 미치지만 크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5년차 투자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사실은 뭐 5년차든 저도 거의 뭐 10몇 년, 15년 이상 했지만 저도 항상 그 주식 바라봤을 때 초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주가 투자하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작년에 이러한 부분 반영을 해가지고 173억까지 그 이익폭 자체는 크게 줄어들었지만 올해는 한 390억까지의 흑자 이런 부분으로 돌아설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런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들을 털어내게 될 경우에 지금 올 하반기 미국에서부터 해가지고 추가적인 성장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 메디톡스는 이런 불확실성을 반영한 가격이고 그 가격이 대략 한 13만 원 언더에서 어느 정도 형성이 된 이후에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래도 고점과 저점을 높여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상당히 고무적인 게 그래도 최근에 시장 흐름 자체는 오히려 우하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반대로 먼저 빠졌던 종목들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 놓고 본다면 현 시점에서는 지금은 홀딩하면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금 현재 비중 자체가 30%니까 한 종목의 비중이 20%가 넘어가 버리게 되면 전체 포트에서 차지하는 수익률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월등히 커지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분산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더 늘리지는 마시고요. 일단은 지금 평단이 23만 원대니까 현 시점에서는 그냥 홀딩하면서 좀 더 지켜보자. 그리고 10월 달에 있을 이 그 최종심 이런 부분 자체에서 결과 이런 부분이 안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실망하지 말고 그때 이후에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면 오히려 그때는 공격적으로 조금 한 차례 정도는 비중 이런 부분을 좀 치고받고 하면서 어느 정도 평단을 그때 가서 낮춰나가는 그 대응 전략을 모색해보자. 10월까지는 현 시점 관망 의견에서 좀 기운 내십사 좀 응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10월에까지는 일단 마음 비우고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내면을 잘 다져가면서 기다리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잘 기다려보겠습니다. 10월 되고 나서도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저희 텀블러 선물 드릴 테니까요.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시장의 얘기들 듣다 보니까 진짜 많은 분들의 사연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지금 보면서 진짜 저는 커피값만 벌어도 너무 감사해요. 우리 꼼돌이님, 카니님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진짜 대표님 이런 생각 들죠? 커피값만 이 시장에 번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 아닌가요? 오늘 같은 날은 커피값보다는 점심값, 그다음에 저녁 밥값을 벌어야죠. 그것도 가능한 시장. 오늘 같은 날은. 오늘이라는 오늘 같은 전제 하에. 날은. 근데 이제 일주일 한 달로 시계를 넓혀보면 지금 커피값 보려고 들어갔다가 한 달 밥값 날리게 생겼습니다. 지금 목소리가 송강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목소리로 또 상담 많이 부탁드려요. 제가 사실은
라디오나 이런 쪽으로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걸. 아유, 둘다 목소리만 하세요. 보면. 다 매력 만점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다음 문자 사연 가볼게요. 그럼 이제 이분 사연 봐야 될 것 같아요. 5268번님의 넥슨 게임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21,000원에 10% 비중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연을 좀 보내주셨는데 지금 넥슨 게임즈의 신주가 추가 상장이 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번 추가 상장으로 인해서는 넥슨 게임즈의 상장 주식 총수를 살펴보면 6,584만 5,770주로 늘어나게 되는 건데 이렇게 신주가 좀 추가 상장되게 되면 주가에 좀 어떤 영향들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고요. 게임 섹터에 대한 산업별 움직임들도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계셔서요. 업황이랑 그리고 이런 이슈까지도 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분은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금 수익권이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대단하네요. 자, 전문가님 그럼 대표님께만 여쭤보겠습니다. 넥슨 게임즈입니다. 흐름들 좋네요. 5% 강세 이슈 맞고 올라가는 건지 그냥 분위기 타신 건지. 퍼스트 디센던트 관련된 초기 매출 데이터가 워낙 잘 나오고 있어요. 아, 워낙 잘 나온다. 네, 일단 그 지난주에도 이와 관련된 소식을 좀 전달드렸는데 미래에세스 최근에 리포트가 나왔었거든요. 네. 퍼스트 디센던트 나오기 전에 한 달 전에 리포트가 뭐라고 나왔었냐면 올해 매출 2천억에 영업이익은 대략 한 99억 정도를 바라봤어요. 25억 정도를 바라봤어요. 근데 한 달 이후에 최근에 나와 있는 지난주 리포트가 얼마가 나온지 아세요? 얼마인가요? 매출액은 3천억이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2천억이 3천억이 된 거고 영업이익은 25억에서 999억. 그러니까 1,000억. 뭐 지금도 늦지 않았나요, 신규진이?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지금 시장 빠질 때 오히려 주가가 그래서 계속해서 반응한다. 우상향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좋은 흐름 자체가 나타나고 있었고 이러한 흐름 자체는 시장이 빠졌을 때도 크게 밀리진 않았어요. 그리고 밑꼬리 달면서 저가 매수 이런 부분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전일에 이어서 그제 전일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고 오늘 시장 올라오니까 5.3% 추가적으로 올라와 버리죠. 다른 종목들은 추세가 깨져가지고 오히려 뭐 최근에 이제 뭐 추세 이탈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전혀 그런 것 없이 고가권에서 지금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러한 상승 흐름은 좀 더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상장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요. 지금 현재 상장 주식 수가 6,500만 주예요. 6,584만 주 가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추가 상장을 하게 되면 얼마가 들어오느냐? 사실 우리가 오버행 부담 이런 걸 얘기를 하면 네. 사실 이런 부분이 전체 주식 수에서 1%, 2% 이상 뭐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되는데 24,000주예요. 아, 24,000. 예, 그리고 뭐 때문에 들어왔는지 봤더니 뭐 CB나 BW 전환 이런 것보다는 주식 매수 선택권, 즉 스탁 옵션 이 부분이 행사가 된 거죠. 그러면서 24,000주이기 때문에 전체 6,500만 주, 그러면 1%가 65,000주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뭐 0.4% 뭐 이 정도 부분이니까 사실 오버행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걱정할 필요는 건 없다.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4% 정도야 장 시작 이후에 한 10분 정도, 한 30 러프하게 보더라도 한 그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30분 정도면 충분히 네. 우리가 잡아먹고 올라갈 수 있는 물량이니까 현 시점에서 수익이 나고 추세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그대로 홀딩하십사 말씀드리고 싶고 네. 개인적인 투자 전략은 사신 가격이 한 21,000원권 뭐 이 부분이고 10% 정도잖아요. 그래서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릴 때 오히려 조정이 나오면 비중 확대 이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현 시점 딱 오늘은 5% 올라오니까 관망을 하더라도 추세선 전후까지 이 부분이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 그럼 비중 확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을 때 손절가 자체 이거를 손절이 아니라 이제 익절로 높여잡자라고 같이 말씀드리면서 21,000원 제시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이제는 추세선 위치하고 있는 가격이 대략 한 23,000원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이러한 가격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23,0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 가격이니까 저는 익절 가격을 23,000원 정도로 올려잡고요. 올려잡고 하루에 지금 한 5% 이상 최근같이 시장이 급등 나가는 과정에서 5% 이상 빠진다. 그러면 한 차례 정도는 비중 확대하면서 비중을 한 뭐 10에서 15%까지는 한 차례 정도는 더 올릴 수 있겠다라고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현 시점에서 비중 확대 그대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 확대와 홀딩 의견을 좀 주시면서 아무래도 뭐 실적적으로 숫자 찍히는 게 베스트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주가도 오르는 거고 23,000원의 익절 과정을 한번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 떡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저희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 꼭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게임주 들고 계신 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요. 8931번님의 모나미 와 오랜만이에요. 3,110원에요. 10% 비중 담고 있어요 하셨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살짝 손실은 보곤 있지만 어제 오늘 오름세가 나타납니다. 비슷하게 야 지금 싸다 하면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슈가 또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좀 알려주세요. 사실 우리가 모나미 하면 거의 품절주죠. 그렇죠. 그리고 시장이 빠지면 올라오는 좀 이런 지수하고 좀 일부 역행하는 종목들이 나타나기도 했었고 과거에 뭐 불매운동 관련된 이슈나 그리고 일본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 이런 얘기가 있을 때 즉 일본과의 좀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때 네. 한 번씩 반응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사실 품절주고 완전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고 사실 시장 흐름과 상관없이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옆으로 기간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다가 좀 우하향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썩 좋은 이런 흐름 자체는 아닙니다. 모나미 하면 그냥 우리가 모나미 볼펜 생각할 수가 있는 종목이고 네. 사실 이름만 딱 듣고 느끼더라도 현 시점에서 시장은 트렌드와 맞다. 그리고 돈을 엄청나게 잘 번다 이런 느낌보다도 그냥 안정적인 그냥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다만 과거의 실적이나 지금 이런 기대치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식은 꿈을 먹고 사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꿈은 즉 그로스에 대한 부분 자체의 시장의 그 가려움을 긁어줘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시장에서 오랫동안 소외되어 왔었던 개별적인 종목이고 정책적인 이런 이슈가 일본과 있을 때마다 한 번씩 튀어가는 부분이죠. 지금 문자 사연자분께서는 3,100원 정도, 3,110원인데요. 3,110원이고 비중 자체는 10%니까 지금 어제 오늘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었을 때 그래도 3,000원 이상 윗선까지는 지금 올라오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산 가격 근처까지라도 오면 3,000원 정도가 좀 넘어서게 되면 어느 정도 비중 좀 줄여나가면서 그래도 좀 일부는 좀 팔아나가면서 시장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길게 바라보면서 뭐 투자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그때 10,000원대 고점을 찍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지금 보시면 주봉상 꾸준히 우하향하는 모습 자체가 지금 이어지고 있죠. 딱 그러한 모습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니까 현 시점에서 뭐 추세 이런 부분에 맞서 싸우기보다는요 그냥 어느 정도 올라왔었을 때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왔었을 때 3,000원 이상 윗선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보자라고 말씀드려볼게요. 3,000원 윗선에서는 좀 비중을 줄이면서 대응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또 이 부분들이 테마로도 움직이기 때문에 산 가격에서 비중 축소하기 전략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만 더 보도록 할까요? 6029번님입니다. 콜마홀딩스 들고 있어요 하셨는데요.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원에 30% 지금 비중 담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짝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데 차트들이요. 뭐 콜마홀딩스든 모나미든 또 아까 넥슨 게임즈든 차트 똑같았어요. 이틀 연속 상승세. 그러니까 큰 충격받았고 이후로 화수 계속 또 올라오는 걸 보니 여전히 지금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모든 업종 종목들에서 메리트를 느끼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올라오긴 올라오죠. 네. 콜마홀딩스가 오늘 2.25% 올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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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행이네요. 그쵸? 올라오는데 지금 코스피 지수가 2.5% 올라오네요. 그러니까 지수 대비해서 언더퍼폼하는 부분 이 부분이 그러네요. 나타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올라오는 부분은 사실은 이 종목 자체가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시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같이 올라오는 거다라고 어제 오늘은 좀 말할 이렇게 수가 있을까요? 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낙폭 과대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기술적 반등권의 영역으로 체크를 하는 게 그게 맞겠죠. 네. 그리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콜마홀딩스도 품절주예요. 사실 시장에서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종목이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한국콜마 그죠? 콜마 B&H 이쪽을 가지고 있는 사업 지주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콜마홀딩스 10원에 30% 비중을 보유하고 계시네요. 단기 고점권 형성을 했었던 가격이 12,000원대까지 2월달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콜마홀딩스는 콜마 B&H를 통해 이런 그 건기식, 유산균 이런 쪽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쪽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적 개선이 좀 일부 기대가 된다 하는 최근에 나와 있던 보고서 이런 부분도 읽었었던 것 같습니다. 밸류업 관련 종목이고 아무래도 지주사다 보니까요. 6월 26일 날 자사주 247만 주 전체 주식수 대비 한 6.7%를 소각을 하겠다라고 이 부분 자체를 공시를 했습니다. 관련 내용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죠? 그러면서 이제 관련돼서 이제 주식 소각 관련된 계획 이런 부분 나왔고 변경 주식수는 247만 주.
이렇게 소각을 하겠다는 부분은 분명히 시장에서 지금 밸류 관련된 관심사가 올라간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왔던 부분 자체가 7월 11일 날 나왔는데 그때 이후에 주가 반응 이런 것들을 보시면 사실은 어느 정도 그때 이후에 7월 11일 이후에 이때거든요. 딱 7월 11일자 기준자가 그때 이후에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은 주가에 좀 녹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지금은 좀 기술적 반등 이런 부분을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일단은 12,000원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라운드 넘버 10,000원대까지 가격적인 반등을 기다리면서 일단은 현 시점에서 홀딩 의견 같이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비중 자체가 마찬가지로 30%로 한 종목의 비중 자체가 높기 때문에요. 추가적으로 비중 확대보다는 어느 정도 10,000원 이상 윗선까지 바라보면서 지금은 좀 홀딩 관점에서 일단 투자 의견은 보수적으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쪽으로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이유가 시장적인 여파가 이제는 아직 다 완전히 정리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푼점주로 기술적 반등으로 어제와 오늘의 차트를 좀 해석해 보셨는데요. 이분께는 저희가 또 떡 선물 세트 드릴 예정이니까 저희 방송 끝나고 꼭 전화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가 선물을 드릴 수 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이어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577번님입니다. 효성중공업 들고 있습니다. 34만 원에 30%인데 중장기로 제가 이걸 가져가려고 샀거든요. 근데 계속 떨어져요. 어머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해주셨어요. 짧게 좀 보고 갈게요. 대표님 입장에서 효성중공업 메리트 있는 종목이다 아니다 라고 보시면 거기에 대한 이유까지 살짝 언급해 주세요.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에요.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고 다만 이제 그 단기적으로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 좀 물을 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비중을 30%까지 높여놨고 최근에 급락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비중 자체를 늘리면서 34만 원까지 좀 평단을 좀 낮추신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확실히 좋은 종목은 맞습니다. 좋은 종목은 맞는데 단기간에 그 2분기 시장을 주도했었던 부분이 실적이 뒷받침되는 화장품, 음식료, 전력 설비 그 중에서 전력 설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쪽이 효성중공업이었거든요. 네. HD 현대일렉트릭이 대장 역할을 하는 가운데 효성중공업 그리고 LS 일렉트릭, 뭐 재룡전기 이러한 종목들이 같이 따라가는 흐름 이런 부분이 나타났었는데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었던 부분은 없잖아 있죠. 그런 그쵸. 부분에 따른 차익 실현이 지금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좀 더 기다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초과 변화겠죠. 그리고 기계 부분 이런 쪽 같은 경우가 최근에 그 미국 쪽에서 40년 만에 도래한 인프라 교체 이런 부분과 데이터 센터발 또 AI 관련된 이런 전력 설비 이런 부분은 교체 사이클까지 같이 타고 들어가면서 트렌드를 탔던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효성중공업은 실적과 더불어서도 우리가 충분히 지켜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뭐 실적적인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좀 체크를 해드리고 싶어요. 실적 이 부분을 좀 같이 한번 봐드리면 효성중공업은 최근에 1분기에도 수주 잔고 이런 부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2분기에도 이러한 흐름은 좀 더 이어갈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보시면 1분기에 562억 기록을 했고 2분기에 추정치가 854억이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네. HD 현대일렉트릭은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한 이후에 주가 반응 자체가 나왔죠. 효성중공업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러한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1,400억대에서 2,500억대 그리고 올해는 3,300억으로 영업이익이 연간으로 지금 늘어나는 부분이고 올해 지금 숫자 찍히는 부분 2분기에 찍히는 부분은요. 언제 수지 받은 거냐면 2년 전에 받았던 부분이에요. 2년 전에 받았던 게 네. 지금 이제 매출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올해와 이제 작년과 올해 받았던 부분은 25년, 26년 순차적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탄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이제 안정적인 매출 그리고 이익단 끌어올리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비중이 좀 높긴 하지만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40만 원 이상 윗선까지도 목표가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34만 원대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이 일단은 좀 인내를 가지고 지금 좀 기다려보자라고 좀 응원의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중공업 사고 싶었는데 못 사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아닐까 싶고 일단은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인내를 갖고 가져가다 보면 수주잔고도 탄탄하고 매출도 잘 나온다고 하니까 문제될 건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피드백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하나하나 해결을 해봤는데요. 우리 너튜브에 많은 분들이 정말 너무 전략 잘 잡아주셨어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과연 대표님은 그럼 종목들은 얼마나 수익률이 좋게 나오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중간 점검 해보겠습니다. 수익률 먼저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자, 박창윤 대표의 픽 술개맛입니다. 먼저 아까 얘기했던 재룡전기 또 나옵니다. 지금 6월 26일에 얘기해 주셨던 종목이 될 텐데 벌써 27.25%의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들고 가도 괜찮나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재룡전기 좀 자, 먼저 삼성전자 얘기 먼저 해도 될까 제가? 제가 항상 이 시간에 헷갈려요. 네, 괜찮습니다. 바로 이제 치고 나오는데 성격이 그만큼 아, 급한가 봐요. 아닙니다. 저희가 큐사인 드릴게요. 자, 네.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삼전, 삼양식품, 하나오션. 사실 여러분들이 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대표님 저도 이걸 계속 눈여겨봤는데 8월 5일에 좀 손절 처리가 돼서 너무 아쉬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볼까요? 좀 이슈도 특별하게 좀 오늘 있기도 했고 전략을 좀 잡아주신다면. 대다수 종목들 자체가 제가 손절 라인 자체를 타이트하게 잡아드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타이트하게 잡아드렸고 네. 뭐 이익이 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런 부분 자체 익절가 자체를 좀 올려놨었죠. 저 삼성전자는 지금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삼성전자 사야 된다. 복수전 뭐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만약에 한 종목 비중이 20% 이내라면 오히려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로이터 통신을 통해 일부 외신 보도가 나왔었고 HBM3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된 엔비디아 콜을 통과했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었죠. 하지만 삼성전자 관계자 입을 통해서는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확정이 된 건 아니고 진행 중이다라고 좀 보수적으로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이슈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플러스 알파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메모리단 특히나 이제 범용 반도체의 이익단 자체가 커지고 있는 부분이죠. 작년에 그러니까 3분기만 하더라도 메모리단에서 손실폭 자체가 한 8조 원이 넘어갔었던 부분,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4분기 뭐 큰 폭으로 좀 이익폭을 줄이기 시작을 하더니 올해 1분기부터 흑자로 돌아섰고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은 10조 4천억 기록했지만 메모리단 이익단은 대략 한 6조 6천억 정도로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폭 자체가 커지고 있거든요. 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이런 HBM을 제외하고서라도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D램과 낸드 업사이클만 가지고도 현재 주가를 상향할 수 있다. 최근에 급락으로 인해서 지금 포워드 그러니까 12months 포워드 PBR 기준으로 1.15배까지 떨어졌거든요. 어제 종가 기준이. 그러면 적자나는 기업도 아닌데 1.1배대라면 분명히 싼 거죠. 그렇죠. 적자나면 1배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 자체는 오케이.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적자의 흑자로 돌아서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오늘 올라와서 7만 원 중반까지 올라오는 모습인데 한 4% 올라갈 때 급하게 따라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최근에 급등 급락 이런 변동성 장이니까 하루에 뭐 2, 3% 빠질 때마다 계속해서 현 시점 모아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목표가는 동일하게 10만 원 이 부분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손절은 한 7만 원 정도로 좀 리스크 관리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체크를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만 원 정도 목표가 좀 보고 계시고 일단은 좀 아쉽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금 서서 비중 만약 하나만 있다 하면 확대까지도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삼성전자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아모레퍼시픽 8월 7일에 또 손절가를 터치했는데 일단 뭐 실적 부진에 대한 소식 뭐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서 손절이 됐죠. 어떻게 좀 전략을 주실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거는 무조건 좀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이다. 무조건. 뷰티 전문가님이니까 확실히. 먹거리인데 이제 피부에 양보를 했죠. 그러니까요. 근데 최근에 제가 화장품 안 쓰고 있죠. 땀 흘리니까 하도 너무 더우니까. 더워서. 네. 네. 3분기는 또 이제 화장품 비수기이기도 하지만 어제 아모레퍼시픽 실적 발표를 보고 진짜 제 눈을 의심했거든요. 아, 그렇죠. 네, 정말 눈을 의심했어요.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네. 아모레퍼시픽이 시장의 추정치가 얼마였냐면 영업이익이 695억을 지금 추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약 700억 정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막상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를 했더니 얼마가 나왔냐? 얼마나 나왔어요? 얼마 나왔을 것 같으세요?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42억 나왔어요. 추정치 대비해서 마이너스 94%.
그러면 추정치가 우리가 이제 추정치를 믿을 수도 없을 정도로 그쵸. 신뢰를 할 수가 없을 통계 자료가 돼버리네요. 와장창 깨져버렸죠. 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면서 컨퍼런스 콜이 진행되는 와중에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어제 6.1%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시가가 마이너스 20%였어요. 그러면 이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들어갔던 거고 네. 컨퍼런스 콜 내용을 이렇게 보면 중국 쪽에서 적자가 워낙 크게 나왔습니다. 중국에서만 대략 우리가 한 200억 정도 적자를 좀 나타날 것이다 하는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는 500억이 넘게 나온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돌릴 수 있을 만한 기대치라도 가져가야 되는데 3분기에는 이 적자폭이 더 커진대요. 컨퍼런스 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분기에는 더 커질 것이고 4분기에는 소폭 돌리기 시작을 해서 그러면 내년을 기대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중국의 매출이 10에서 15% 정도 역성장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래요. 중국 안 좋은 거 알겠어. 근데 맞아요. 미국 쪽 코스알엑스로 인해서 5월 달에 연결 편입이 되었으니까 올라와 하는데 중국 쪽이 발목을 너무나 세게 잡고 있는 거죠. 계속 리스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돌리는 거 확인하고 나서 사겠다 하는 이런 심리가 나왔기 때문에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6% 하락이었지만 실제 오늘 시가는 20% 전후 급락이 나와버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줄 서서 보유 필요, 그러니까 고통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은 제가 잘못 봤어요. 잘못 본 게 맞고 숫자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세게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모레퍼시픽은 보유 피로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머스트 해브다라고 하면서 꼭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메모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숫자적으로 본다면 턴어라운드 되고 추세도 좀 돌리고 난 다음에 봐도 늦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 들으니까 너무 더워요 하시면서 정말 얘기들도 해주시고 또 굉장히 또 우리 대표님 귀엽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수익률은 귀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어떤 종목으로 또 멋있는 수익률을 보여주실지 저희가 초성 힌트 드릴 거거든요. 수익의 맛 힌트 지금 바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익의 맛 힌트입니다. 지읒, 이응, 이응, 키읔, 이응입니다. 초성은 5글자인데 자세한 설명 대표님 부탁드릴게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초성 힌트만을 보고 이걸 어떻게 맞추지? 할 정도로 약간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네. 나도 못 맞추겠다. 근데 맞추신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떡 선물도 가져가셨고. 네, 선물도 받아가시고. 네, 맞아요. 되게 네. 의아했는데 이게 HTS나 MTS의 초성만 넣더라도 종목명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다 나와요? 예,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그랬군요. 네, 이게 그 뇌졸중 관련되어서 뇌 이 CT MRI 사진이거든요. 네. 관련해가지고 AI 분석 솔루션을 하는 기업이니까 AI 분석 진단 솔루션을 하고 있는 이런 그 관련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찾아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는 뭐 뇌과학 쪽인가 했는데 지금 이 추성만을 보고 많은 분들이 답변을 주셨는데 잘 들어보세요, 대표님. 주어온 코인도 있고요. 그리고 장영원 커먼. 이렇게 얘기해요. 장영원, 진에어 카운터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마음에 드는 거 있으세요? 장원영 커먼. 장원영 커먼. 좋습니다. 럭키 이분께 비키 저희가 이런 거. 그러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원영 커먼님, 저희 지금 샵 9083번으로 저 문자 당첨됐어요 하시면은 우리 박 대표님의 사랑의 하트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내주세요 한번. 이런 거 딱 해드려야 되나요? 한번 그런 거 해주셔도 좋고 선물 장원영 주셔도 커먼. 돼요. 네. 아니 왜냐면 제가 뭐 러브다이브 요청드리고 싶지만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자, 얘기 들어볼게요. 네. 초성의 정말 종목의 이름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지읒, 이응, 이응, K, 키읔, 이응. 뭘까요? JLK입니다. 장원영이 아니라 JLK였다. 근데 왜 네. 제가 이거를 픽을 했냐면 네. 그 워낙 긍정적 원형적 사고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주식 잘하실 것 같아서. 오. 그리고 또 이제 그쵸. 장원영 그 영어 이름이 비키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럭키 비키. 럭키 비키잖아. 예, 럭키 네. 비키잖아. 그러니까 주식 하시면서 좀 행운을 드리는 마음에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설명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네, JLK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작년에 시장을 주도했었던 종목이고요. 루니, 뷰노, JLK 이 3사가 바로 이제 AI를 바탕으로 한 AI 진단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고 미국 쪽에 진출하는 부분, 이 부분을 공통점으로 갖고 있죠. 제가 JLK를 좀 바라보는 이유는 심플합니다. 최근에 시장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안 빠져요. 주가가 안 빠지고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인데 그 기간 동안에
외인들은 기관을 중심으로 특히 투신권에서 계속해서 순매수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변화 흐름 자체가 나타나고 있다. 변화 흐름 예, 자체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하고 싶어요. 네. 실제 JLK는 돈을 버는 AI입니다. 국내 210개 병원에 뇌졸중 진단 솔루션, AI 진단 솔루션 11개 토탈 솔루션 라인 자체를 구축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미국과 많이 비교를 하는데 미국은 MRI 이런 부분 촬영 이런 부분이 아니라 뇌졸중 같은 경우가 그 오진율 같은 경우가 가장 높은데 존스 홉킨스에서도 오진율 자체를 가장 이렇게 17.5%로 가장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망자가 늘어나는데 동사는 95% 정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높은 정확도를 바탕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국내 210개 병동에서 돈을 벌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보험수가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험수가가 국내는 18,100원인데 미국은요 얼마냐면 1,040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44만 원이니까 무려 77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반드시 진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를 위해서 최근에 한 480억 자금 조달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런 자금 조달 이슈, 유상 증자 이슈가 있으면 주가는 빠져야 되잖아요. 네. 안 빠져요. 안 빠지면서 오히려 그 최근에 그 기관을 중심으로 특히 투신권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순매수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특징적인 부분이라서 계속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그리고 왜 제가 AI 이 부분을 지금 현 시점에서 들고 나왔냐면 미국장에서도 어제도 그랬었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AI 거품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AI 거품론 쪽에서 실제 AI를 통해서 투자는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돈을 버는 기업이 어디냐? 이게 관건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 JLK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즉 옥과 석을 구분하는 모습 자체가 올 하반기에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 상반기를 주도했었던 주도 섹터 키워드는 결국 AI였어요. 그로 인해서 HBM과 전력 설비 AI 데이터 센터가 시장을 주도했었는데 최근에 엔비디아가 깨지고 그리고 이에 따른 거품론이 나오다 보니까 과연 하반기에는 그러면 AI가 여기서 끝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급락이 나왔었을 때 이제는 옥과 석을 구분해서 AI를 통해서 돈을 버는 기업이 집중을 해야 되는데 JLK가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체크를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일단 그 차트나 이런 수급적인 부분을 같이 체크를 해드리면 안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최근에 12,000원에서 17,000원 사이에서 기간 횡보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고 시장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도 오히려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 자체가 지금 점검이 되고 있죠. 딱 이러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최근 이 수급적인 부분 이 부분을 보더라도 시장에서 오히려 기관은 계속해서 수급 매수하는 모습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 관련된 이벤트가 9월 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살까? 이런 부분 생각을 해보면 확실하게 이제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그대로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28년까지 점유율 12% 목표로 하고 있고 올해 이번 월요일 날 미국에서 이제 CT 관련된 뇌졸중 진단 AI 솔루션의 미 FDA 허가 신청 이런 부분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그와 관련된 전 솔루션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현 시점 그 박스권을 하단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이제 시가 부분 매수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개인적으로 박스권 상당히 17,000원인데 목표가는 한 2만 원까지 업사이드는 좀 열어놓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박스권 하단 기록했었던 가격이 최근에 밑꼬리 달면서 좀 올라오면서 가격적인 지지력을 확인해 줬거든요. 이런 것들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보다는 살짝 버퍼를 두고 한 10,000원 정도로 좀 바라보면서 목표가 2만 원, 손절가 10,000원, 현재 시가 부분에서 매수 이 부분 의견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질문 들어왔는데 시청자분들이 뇌졸중 진단기에 테슬라로 좀 해석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이 왔거든요. 네. 테슬라 이렇게 좀 저희가 해석하면 될까요? 뇌슬라 별명 잘 지어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부분이 제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뇌졸중 쪽에서 미국 쪽의 비교 피어 그룹이 비즈 AI와 래피드 AI 이러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쪽이 뇌졸중을 진단하는 관련 AI 솔루션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쪽은 관련 솔루션이 CT밖에 없어요. 근데 이쪽은 우리 JLK는 CT와 그리고 MRI까지 전 라인업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쪽과 사실은 어느 정도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앞서 루닛, 뷰노와 좀 비교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루닛과 뷰노는요. 바이오마커가 많은 암 쪽을 타겟을 하는 쪽입니다. 근데 암을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암은 바이오마커가 많아요.
심지어 뭐 타액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을 진단을 한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해요. 그래서 실제 AI 진단을 한다고 하지만 그에 따라서 돈을 얼마만큼 벌어들일까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많이 달리는데 뇌졸중은 바이오마커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희소성이 있다. 그래서 희소성이 있고 실제 이를 통해서 국내 210개 병원을 통해 깔아놓고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AI고 그리고 앞서 미국 기업은 CT밖에 못하는데 우리는 MRI까지 같이 들어간다. 이 부분이 아까 뇌슬라 네. 이 부분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들도 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셨길 바라면서요. 이렇게 해서 JLK에 대한 또 가격적인 전략들 저희 잡아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또 대표님과 여기서 인사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오후장 킥포인트 넘어가서 시장 점검들 하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오후장 키포인트의 황윤기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상승업종과 하락업종 알아보고 오후장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미증시 경기 침체 공포가 완화가 된 분위기였는데요. 그를 이어받아서 우리 시장도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약 보합권에서 출발을 해서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져 갔는데요. 이 개인의 매수세에 급등세 보이면서 현재 2%를 넘어서 3% 가까운 상승률 양시장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시장 안에서 상승업종 그리고 하락업종 짚어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상승업종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업종으로는 바로 엔터주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랜만에 춤추고 노래하는 주가라고 합니다. 반가운 엔터주 자세한 종목별 흐름 살펴보시죠. 자, 오늘 오랜만에 엔터주가 상승 업종으로 올라와져 있는데요. 그간 상당히 부진한 흐름만 보였는데 몇 달 만에 훈풍, 이 온기가 시장 안에 돌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하이브리드 스타트로 이제 엔터주들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인데 그에 대한 기대감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그에 더해서 각각의 여러 가지 호재들로 주가가 춤추고 날아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상단에 SM 올라와져 있습니다. 11.18%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SM 시세 조정 의혹이 불거진 이 카카오 이슈의 부진한 흐름들 을 보여줬는데 이거래 이제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상승 탄력 가장 센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하이브 올라와져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죠. 그런데 이 2분기 역대 최대 매출이라는 소식에 지금 두드러지는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7.47% 상승을 켜주면서 18만 4,300원 지나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JYP도 지금 추격하고 있습니다. 질세라 추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신인 보이그룹 이 넥스지가 일본에서 데뷔 쇼케이스의 포문을 열었다라는 소식에 더욱더 강세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9.04% 상승을 켜주고 있고요. 질세라 YG 엔터테인먼트 6.58% 그리고 4.98% 이어주고 있는 큐브 엔터테인먼트까지 체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승 업종으로는 엔터주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락하는 업종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하락하고 있는 업종으로는 화장품주 올라와 있습니다. 형님 실적에 아우들도 울적하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종목별 흐름 역시나 살펴보시죠. 자, 오늘 하락 업종으로는 지금 화장품주 올라와져 있는데요. 가장 상단에 아모레퍼시픽이 23%나 빠지는 모양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닝 쇼크의 장 초반부터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전날 실적 발표에서 올 2분기 연결이익 중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빠진 결과를 발표를 해줬습니다. 미국 쪽 실적은 견조했지만 중국 쪽의 실적이 많이 부진한 결과가 지금 나타난 건데요. 증권가에서는 최소 3분기까지도 이 실적 부진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을 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 구간에서 11만 7,400원 지나가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또 그 뒤를 이어서 코스맥스 올라와져 있습니다. 4.69%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을 하고 있는 아쉬운 모습이고요. 뒤를 이어서 바른손 2.23%, 스킨앤스킨 2.62%로 오늘 장 초반에 상승 출발을 했지만 다시 한번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리어도 2.5% 빠지고 있습니다. 자,
자, 이렇게 오늘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 업종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산무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윤정식 산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의 상승폭 점점 더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챙기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 오전장의 상승이 조금은 아쉬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수급적으로 좀 아쉽죠. 외국인이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면서 국내 증시를 매수를 해줬다라면 좀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났을 것 같은데요. 오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분위기가 좋죠. 특히 삼성전자가 이 엔비디아 콜 테스트에 들어갔다라는 통과를 했다. 이 부분이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4% 가까운 그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그러면서 덩달아 분위기가 좋아졌거든요. 3%대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근데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하게 올라갈 때 시장 분위기 전체적으로 좀 더 끌어올릴 수 있었는데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수하는 오전장의 이런 세력들은 투신과 연기금입니다. 대부분 연기금의 자금인 걸로 보여지는데 기관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기관이 매수를 하는데 여기에서 외국인이 같이 몇백억 정도만 좀 더 사줬더라면 시장의 상승은 훨씬 좀 컸을 텐데 이 부분이 좀 아쉽죠.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좀 더 강한 모습들은 오늘 좋아요. 이 2.3% 오늘 상승을 하면서 국내 시장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큰 폭으로 좀 상승한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반도체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점. 그러니까 순 매수로 따졌을 때는 외국인 기관 오늘 코스피 다 매도거든요. 매도 금액이 굉장히 크진 않습니다만 이 외국인 기관, 그 기관의 금융투자라든지 외국인이 이 국내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의 매수에 같이 좀 가담을 해줬으면 좀 더 상승이 컸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오전장에 좀 남고요. 하지만 또 긍정적인 부분도 찾아볼 수 있죠. 뭐 연기금이 들어왔다라는 점도 긍정적이고요. 외국인이 오늘 선물 9,500억 정도, 약 1조 원 가까운 그런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사지 않고 있지만 선물로 인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같이 좀 끌어올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상승하는 오전장 상승하는 섹터들, 뭐 엔터주도 좀 전에 말씀을 주셨듯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중요하게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가 이 오늘 올라간다라는 점, 이틀 연속 상승한다라는 게 국내 시장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사실 분위기 좋았었다가 최근에 조정으로 인해서 같이 조정받았었던 은행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시장의 힘은 좀 실려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서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유동성도 9월 달에 좋아지죠. 그리고 실적도 잘 나옵니다. 그러면서 헬스케어도 주목을 다시 한번 받고 있다. 그리고 유통 섹터도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오전장의 모습이고요. 오후장으로 갔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섹터별로는 뭐 국내에서 뭐 이 시간에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상승폭, SK하이닉스의 상승폭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느냐. 근데 이 늘어나는 데는 기관의 수급이 더 늘어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기관이 오전장에도 샀고 오후장에도 살 겁니다. 근데 굉장히 드라마틱한 수천억의 매수 자금을 한 번에 산다까지 가기에는 쉽지는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폭을 늘리기 위해서는 오전장의 아쉬운 포인트였죠. 외국인의 매도가 매수로 좀 바뀌면서 특히 이 매수로 바뀌는 부분이 반도체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상승폭을 늘려줄 수 있느냐, 외국인이 순매수를 전환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국내 증시의 상승폭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오후장이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상승폭이 좀 떨어졌죠. 고점 대비해서 한 이 12시 정도의 고점 대비해서 상승폭이 조금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이 장 시작보다는 지금 높은 상황이 되었지만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반도체가 외국인으로 인한 탄력을 받을 수 있는지가 오후장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유동성이 올라간다라는 점이 이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올라가고 있죠. 물론 셀트리온이 분기 단위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상당히 좋은 매출을 기록을 하면서 호재도 받았지만 이 그 외에 헬스케어 종목들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좋죠. 시장이 조정받을 때 덜 하락하고요. 최근 들어서 또 상승하는 이유는 실적도 실적이지만 유동성이 풀렸을 때의 수혜주 1번입니다. 헬스케어 종목들,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이 종목들이 1번이기 때문에 이 섹터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유동성이 확대가 된다라는 점은 중장기적으로는 꼭
이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을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수의 추가 반등은 한계가 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어제 많이 올랐죠. 오늘도 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과연 2,700까지 갈 수 있느냐. 물음표가 많거든요. 시간은 좀 걸릴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반등하기 때문에 이제 바닥 찍고 확실히 올라가려나 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장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이 유동성이 확대가 된다는 점에 포커스 맞추고 중장기적인 투자 포인트 잡으시고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이 만약에 매수를 전환한다라면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가지셔도 좋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에도 외국인 매수세로 전환을 하는지 체크를 해보시고요.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함께 유동성 확대되는 수혜 종목들까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무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후장 킥포인트였습니다. 네, 맛있는 이슈 분석 맛이슈 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어떤 이슈로 또 이야기를 나눠볼지 먼저 전문가님들 소개시켜드릴게요.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님 그리고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나눠볼 첫 번째 이슈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삼성전자 대 SK 하이닉스, HBM에 대한 주도권 전작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지금 5세대 HBM3 8등 제품 엔비디아 성능 검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통과했다라고 외신 보도는 있지만 삼성전자 측에서는 고객사 관련 내용 확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좀 계속해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일단 엔비디아 콜 테스트를 통과한다는 게 삼성전자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의 시사바를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됐고요. 시사가 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옛날엔 또 뜬구름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지난번엔 뭐 그런 것들로 지금 삼성전자도 이게 뜬구름이면 실망감을 안겨주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시장에서는 있기 때문에 하 본부장님께 이런 질문들을 좀 듣고 싶어요. 시사하는 바는 어떤 건지 그리고 이게 실망감을 줬을 때는 어떤 여파가 있을지. 실망감이 나올 때는 끔찍하죠. 네. 월요일보다 끔찍할까요? 뭐 비슷한 공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만약에 그런 기대감이 다 되돌림이 된다라는 것은 삼성전자에서 최근에 들어왔었던 수급 주체가 나간다라는 건데, 네. 그러면은 뭐 수급만 하더라도 지금 삼성전자 작년 11월부터 12조 이상 들어와 있거든요. 그럼 더 공포죠. 더 공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 이슈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 가이던스 콩콜에서도 그런 이제 언급들을 회사에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엔비디아 입장으로 돌려보면은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엔비디아는 제품이 있는데 지금 못 만들어서 못 팔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장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빵이 너무 불티나게 팔리는데 한쪽에만 이제 주문 공급을 해놨더니만 빵이 나오는 게 한정적이에요. 근데 옆에 또 빵을 싸게 또 빠르게 잘 만들어준대요. 근데 지금 고객들 막 줄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와서 만들어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MOU 맺어야죠. 그게 바로 엔비디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어떻게 해서든지 제발 좀 기준점만 맞춰줘라. 우리 좀 통과시키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내가 장사하는 입장으로 보면 돼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높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뭐 3라든지 뭐 8단, 12단은 지금 물음표지만 그 밑단 옛날 버전은 하이닉스랑 양분해서 시장을 가져왔었거든요. 뭐 퍼센테이지 20에서 30% 이미 MS를 가지고 있고 유통라인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8단이나 12단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빠르게 반영이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최근에 하이닉스가 주가가 빠졌던 이유는 그 독점적인 프리미엄 자체에 대한 지위가 사라질 수 있다. 라는 것 때문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기대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사실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화가 나실 겁니다. 왜? 올해 내내 오른 거 다 빠졌어요.
거의 뭐 그냥 도로아미 타불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이슈가 진행이 됐을 때 가질 수 있는 파급력 자체가 아까 이제 MS 부분에서 상당히 좀 크다라는 점. 네. 그리고 이쪽으로 생산 캐파 비중이 확대가 될 거거든요. 그럼 생산 캐파가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가 문제가 생기겠어요? 기존에 있었던 거는 레거시 제품들이 아무래도 생산량이 줄겠죠. 그러면 네. 자연스럽게 공급량이 줄어드는 건데 거기에 따른 뭐 수요가 없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높아지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용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이 방향성으로만 가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유를 너무 잘해주셔서 이해가 좀 쏙쏙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빵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뭔가 빠르게 만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땡큐다. 그러니까 이 테스트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좀 해석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일단은 실망감을 안겨줄 이슈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쪽으로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빵 공장 또 빨리 만드는 그 기업들끼리도 싸우는데 그게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또 두 IT 투톱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HBM 시장이라는 곳에서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들거든요, 유 대표님. 그동안 네. SK하이닉스 너무 시원하게 잘 갔잖아요. 네. 이런 버프 받으면서 네. 근데 나도 갈란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끼어들게 되면 하반기 시장 전망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글쎄요. 뭐 네. 지금의 상황에 큰 변화는 없을 거라 저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없을 거다. 네, 왜 그러냐면 일단 저는 3 통과간 삼성전자 통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8월 왜냐면 이미 죄송합니다. 콘콜에서 네. 삼성전자가 스스로 말했잖아요. 3분기부터 제품을 공급을 할 거다. 3E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통과는 된 것이 아닌가. 다만 이제 로이터하고 약간 삼성전자하고 어떤 부분들의 차이가 좀 있는지는 뭐 계속해서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9월 28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삼성전자의 제품이 공격적으로 시장을 잡아먹을 것인가? 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에서 특허 테스트를 통과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근데 뭐 HBM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급하고 있다는 뉴스를 들어본 적이 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수율적인 부분에서도 하이닉스는 이미 80%를 도달했는데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은 하이닉스랑 다른 방식으로 그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율 문제가 아직은 그렇게 좀 높지 않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내년에 되면은 올해까지는 HBM하고 뭐 레거시 반도체하고 그 전체 시장의 비중을 보면 HBM이 한 30-40% 정도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가 한 60-70% 정도의 어떤 규모를 형성한다라면 내년에는 5대5 혹은 6대4까지도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 자체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그러니까 시장이 파이가 똑같은 상황에서 경쟁 업체가 들어온다라면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파이가 커지는 상황에서 경쟁 업체가 들어오는 거는 제가 보기엔 크게 영향은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또 삼성전자가 HBM3 3분기부터 공급한다고 하니까 하이닉스는 한 발짝 또 앞서가서 우리는 12단, 니네는 8단이지 우리는 12단 4분기서부터 생산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본다라면 하이닉스의 입지가 줄어들진 않는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입지가 지금 당장 줄어들진 않을 거다. 왜냐하면 3분기부터 제품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제 통과만이 답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수율 맞추는데도 몇 달 걸린다. 우리 또 시청자분들 이렇게 얘기해 주시네요. 같은 맥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미국 대중 반도체 이제 수출 통제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 첨단 반도체 비축한다. 이런 기사들 여러분도 좀 보셨을 겁니다. 이게 보니까 중국이 지금 삼전 HBM 반도체 전체 매출의 한 30%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을 만큼 좀 계속 사재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된다면 글로벌 입지가 좀 바뀌게 되는 건지 그리고 미국에 오히려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책 잡히는 건 아닌가 이런 또 우려감도 있거든요. 하원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뭐 책 충분히 잡힐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규제 지역으로 안 선택되기를 바라야 되는데 일단은 중국 쪽에서도 선제적으로 사재기를 하고 있는 것도 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 중국을 제외한 지역으로 판매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러면 대선이 걸리죠. 그렇죠. 대선
쪽에서 걸리는 게 뭐냐면 지금 해리스 쪽으로 더 여론조사는 높아지긴 했지만 뭐 그렇게 된다면야 뭐 조금 더 수월하게 이렇게 요리조리 피해갈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된다라고 한다면 대중 그 대미 관련된 이 수출 데이터가 그 사람이 이제 1기로 대통령으로 할 때보다 무려 2배에서 3배 정도가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이라는 큰 시장을 두고 뭐 이제 다른 지역에서의 그런 흐름들 거기다가 잘 팔고 있었던 만약에 미국까지 건드려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거는 데이터 쪽에서의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입 데이터를 항상 보시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투탑이에요. 네.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한쪽 시장을 좀 많이 뺏길 수 있는 과정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일단 기조는 기조는 지금 우리나라에게 그렇게 큰 피해를 안 주는 방향으로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에라도 이게 또 강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자국에 있는 기업한테도 팔지 말라고 하는 판에 동맹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봐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사정을 안 봐주고 만약에 좀 때린다라고 했을 때는 요거는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 반도체에서는 또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는 거니까 요거는 단순히 수혜를 받는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우려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의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나라 거 일단은 선제적으로 하는 것은 뭐 단기적으로야 뭐 어떠한 네. 실적에서의 뭐 단발성으로 좀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오겠지만 문제는 이게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이미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이게 신선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주가에 녹아져 있다라고 이제 인식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 단발성으로 나오는 거 어차피 다음에 빠질 텐데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뭐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이슈는 저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다라는 변수 포인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돈 버는 건 맞지만 장기간으로 본다면 더 큰 타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큰 리스크 중 하나로 좀 보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단 HBM 시장 우리 국내에서 놓고 본다면 누가 또 순위권을 다툴까 리더십 전쟁이 있습니다. 모멘텀들이 각각 좀 다르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전략적으로 저희가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유 대표님 네.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저희 네. 모멘텀 좀 어떤 것들을 좀 저희가 알아두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삼성전자 HBM3 통과하는 소식, 또 하이닉스가 네. 12단 관련해서 통과하는 소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기승전 저는 엔비디아라고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이제 지난 주말에 그 제품 관련해 가지고 설계 문제가 좀 발생했다라고 했고 이것은 빨리 좀 조기에 수습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조기에 수습할 수 있을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 좀 변화가 확 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생각 좀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하이닉스의 매출이 급감하진 않을 것 같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닉스하고 TSMC는 이미 기존의 GB200 관련해서 설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현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좀 고집을 좀 꺾는다라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GB200 관련해서는 아직은 매출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물론 차세대 선도할 수 있는 AI 제품이긴 하지만 사실은 뭐 H100, H200도 AMD가 H100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제품 성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면 엔비디아가 6월 28일에 이런 우려감들을 얼마나 불식시켜 주는지 사실은 뭐 지난 분기 때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티핑 포인트의 초입이다라고 말했는데 불과 한 분기 만에 우리 고점입니다라고 말하진 않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가 빨리 돼야지 주가도 좀 완만하게 상승세로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감 전에 좀 담아볼 종목들은 뭐가 있을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후성, 동진세미캠, SK하이닉스 굵직한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창한 본부장님의 원픽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단연코 다시 한번 나오네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국엔 삼성전자냐 이런 생각 좀 드실 것 같은데요. 하 본부장님 왜 삼성전자를 오늘 장 좀 담아볼 종목으로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최근에 수급 기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뭐 삼성전자도 수급이 아예 안 빠져나간 건 아닙니다. 특히나 네. 이제 우리가 굉장히 공포스러웠던 월요일에는 1조 2천억이나 나갔죠. 근데 그날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지수 자체가 완전 뭐 지수가 개별주처럼 빠지는 날에 네, 뭐 외국인이 어떡하겠냐. 버티는 것도 좀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근데 이제 여전히 뭐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3조 이상의 수급 이탈이 나올 동안에 그래도 뭐 삼성전자는 여전히 순매수 기조가 조 단위 이상으로 돼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3조 6천억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작년 이제 수출 데이터가 돼 있는 부분도 보면 이제 12조 7천억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왜 이렇게 자꾸 삼성전자를 많이 담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도 물론 아직까지 2조 이상의 수급이 깔려 있긴 하지만 네. 삼성전자가 지금 6배 이상 깔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주가의 위치가 다르죠. 삼성전자는 오른 게 거의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막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룸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하이닉스 물론 저도 이제 시장이 같이 확대가 되니까 하이닉스가 전혀 돈을 못 번다 이렇게 생각은 전혀 하지 안 않습니다. 하는데. 예, 지인은 여전히 유지를 하겠지만 문제가 뭐냐면 삼성전자에서 발목이 잡혀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의 수보다 하이닉스가 이번에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되돌림이 나올 때 그 흐름들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무엇보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외국인 수급이 정말 강력하게 들어오는 그 순간에 하이닉스의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부터 하이닉스를 봐도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장 초반에 삼성전자만 오르고 하이닉스는 빠졌었잖아요. 그쵸, 물론 그쵸. 그게 오늘 기술적으로 본다면 오늘 빠졌다가 다시 올랐으니까 저점에 샀으면 더 대박이죠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때 그 시점에서 사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그쵸.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이제 결과론적인 거고 어쨌든 지금 수급적인 그 구분으로 봤을 때는 좀 대형주 땅 어쨌든 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라면. 네, 둘 중에 하나인데 꼭 굳이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면은 삼성전자고요. 사실상 현재 구간에서는 둘 다 담아도 문제는 없다라고 없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되돌림이 제가 봤을 때 하이닉스는 20만 원을 뚫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거를 뚫어주려면 이제 시장이 정말 명확하게 확대가 되면서 이 프리미엄을 놓쳐도 하이닉스는 역시나 잘하는구나가 명확하게 인정이 되거나 그런 넘버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니면 수급이 확실하게 돌아와 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 대신에 퀄테스트 통과하면서 이게 외형 성장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얘는 이때까지 이거 반응을 한 번도 못했잖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하이닉스가 그러한 프리미엄을 가질 때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를 봤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 쪽으로 좀 더 많이 물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되면은 지수단에서도 훨씬 더 좀 긍정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를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지금 가격대에서 조금 더 저점에서 메리트 있게 가져가고 퀄테스트 통과되면 또 주가 퍼포먼스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측면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마디 이슈 어떤 내용일지 화면 통해서 더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자, K배터리만 한숨 계속 나옵니다. 전기차의 포비아 그 해법은 과연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천 대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메르세데스의 벤츠 전기차 화재 소식이 좀 나왔었습니다. 이때 전기차 공포증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니 이 화재 이슈가 왜 배터리 업계가 이렇게 부들부들 떨어야 되는 지금 상황인 건지 유창희 대표님 네. 왜 이 화재가 왜 이렇게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 주목을 하는지 이유랑 또 자세한 여파 상황들 좀 알려주세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위기라고 그쵸? 얘기 나오는 쪽도 있고 또 오히려 또 기회다라고 얘기 나오는 쪽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벤츠 EQE가 지금 화재가 난 것이죠. 근데 이게 뭐 주행 중에 화재가 난 것도 아니고 충전 중에 화재가 난 것도 아니고 그냥 며칠 세워놨는데 갑자기 화재가 터진 것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재산 피해가 엄청나게 초기 진압에 실패를 하다 보니까 재산 피해가 엄청나게 나왔죠. 그래서 뭐 지금 뭐 100억 이상 손실을 봤다. 근데 화재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된다.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뭐 전기차 포비아, 전기차 지하철장에 들어오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일부 아파트에서는 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이 전기차가 인기가 급격히 가뜩이나 캐즘이라고 해서 판매가 좀 둔화되고 있는데 인기가 좀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배터리 업체들은 또 매출이 급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좀 안 좋았는데 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계속 좀 뭔가가 이야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벤츠가 CATL 제품을 쓴다라고 다들 알고 있었는데 이거
거의 뭐 듣보잡 회사죠. 그래서 그 파라시스라는 배터리를 회사에 배터리를 사용한 걸로 확인되었고 파라시스는 중국에서 9위 업체입니다. 근데 1위와 9위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고. 근데 왜 그랬을까요, 벤츠가? 그걸 모르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가격이 자동차의 40%를 차지하다 보니까 조금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무리한 중간에 것이 뭐 아닌가. 무리하게. 그렇죠. 그쵸. 뭐 그래서 한간에 나온 뉴스가 요즘에 벤츠가 EQE를 4천만 원씩 할인할 수 있었던 것은 배터리를 싸게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이유도 뭐 얘기도 나온다. 좀 그냥 우스갯소리 나오는데 네. 중요한 건 일단은 동일한 모델이 미국에서도 주차장에 세워놨는데 화재가 발생했었던 사례가 한두 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차량도 뭐 파라시스 제품이 들어갔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랬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이게 뭐 아직까지는 그냥 뭐 잠잠하지만 폭스바겐 같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내 제품, 내 차량에 CATL 혹은 뭐 LG, NA솔루션 제품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생각하겠죠.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회사의 제품이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이 회사의 제품은 처음에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한테 고지를 안 하고 제품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이게 또 얼마나 많이 이게 적용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잠재 피해가 있을 가능성도 그쵸, 크겠네요.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나온 게 어저께죠. 레이가 또 운행은 아닌데 운송 도중에 화재가 났습니다. 이제 이게 고장 나서 이동하는 도중에 화재가 난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레이 EV 버전에도 CATL 제품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산 그 제품이 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인산철 제품 배터리에 대해서 약간 포비아가 생긴다라면 뭐 전기차 시장은 나쁘지 않다. 오히려 중국 배터리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제품들 3원계 제품의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러면 또 반대로 좀 반사이익을 누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네요. 일단 배터리 쪽으로 넓게 보면 야 이거 진짜 우리 업계 큰일 나는 거 아니야인데 오히려 이거 중국 배터리래야 그럼 국내 관련주들 반사이익 받는 거 아니야? 더 좋은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긍정회로 돌리면 좋은 거고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면 진짜 끝없이 나쁘게 볼 수 있는 사건의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단은 전기차 포비아 이 사고로 인해서 이제 중국 배터리 한국에도 재조명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는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어느 정도로 좀 우리 국내 시장이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는 좀 예상 시나리오를 좀 짜본다면 하본부장 입장님께서는 어떤 쪽으로 우리 갈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안정성이 대두가 되면은 뭐 우리나라 배터리가 당연히 더 기술력이 우수하니까 뭐 기대를 될 수 있지 않을까는 우리 생각인 거고요. 그건 우리 쪽의 얘기인 거다. 그럼요.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 이제 그 화재의 원인이 물론 이제 과거의 사례는 분명 이 배터리를 사용했을 때 화재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만드는 회사가 이거를 쓴다라고 계속 결정을 할 수가 있죠. 왜냐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면. 그렇잖아요. 어쨌든 이거는 이제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당연히 방해 바꿔야죠. 안정적으로. 겁나서 어떻게 삽니까? 하지만 만드는 쪽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싸게 만들려고 할 거라는 말이죠. 원가 절감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가 가격적인 부분을 조금 더 맞춰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면 그때는 뭐 당연히 수혜죠. 그건 말할 필요도 없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가격 차이가 꽤 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사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순위별로 가격이 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뭔가 맞춰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그게 이제 수혜를 받는 거고 반사 이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도 일단 봐야 되고 그다음에 저는 아예 이 전기차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럴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네. 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근데 하이브리드 쓰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제가 이제 뭐 굉장히 소수이긴 하지만 주변에 어쨌든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물어보면.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전기차는 뭐 충전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약간 뭐 유지비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전기차는 좋죠. 하지만 그런 거에서 좀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이브리드는 저는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네. 없어요. 그리고 판매 수치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그게 현대차, 현대기아의 실적을 또 굉장히 크게 말아올리는 부분으로 작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이슈가 하이브리드 차량을 만드는 그런 회사와 거기에 따른 부품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들이 오히려 더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너무 배터리 쪽만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는 것은 저는 뭐 좁은 판 안에서 무조건 1 아니면 이거 중에서 골라 이렇게 하는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든다라는 점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댓글에도 뭐 시청자분들이 한국 거를 좀 제발 써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우리의 기술력이 좋다라는 건 우리의 입장인 거고 하이브리드 쪽으로 아예 차라리 위험성이 제로인 그런 쪽으로 좀 더 부품 회사나 아니면 회사 쪽으로 주가가 좀 더 쏠리지 않을까, 수혜받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게도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기차에 일단 화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고체 배터리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시장의 현황 또 그리고 전망 이런 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유 대표님? 네. 일단은 전고체 배터리 시장은 아직은 뭐 개화하지 않았어요.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빠르면 한 2028년 정도나 30년 정도가 되면은 아마 이제 완성차에 좀 탑재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넘어야 될 산은 넘어야 될 산은 많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전기차 화재가 나서 이런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내연기관차도 화재 많이 납니다. 우리 BMW 5 시리즈 몇 년 전에 하더라도 운행하다 화재 나고 주차하는데 화재 나고 그런 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꼭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관심도가 좀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내연기관 차량도 화재가 예전에 많이 났었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이것 때문에 대세가 갑자기 내연기관으로 바뀌진 않는다. 다만 그 중간 과정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시장은 좀 더 커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전고체 배터리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중국산 저품질 배터리 관련해서 좀 포비아가 좀 생긴다는 부분들. 그러면 오히려 소비자들은 이제는 배터리 인증이라든지 배터리 선택권을 좀 달라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쵸. 뭐 차량에다가 이 차량은 어느 회사의 배터리가 들어갔다. LG의 에너지솔루션 배터리가 들어갔다. SK의 배터리가 들어갔다. 혹은 중국의 CATL 제품의 배터리가 들어갔다. 뭐 BYD의 배터리가 들어갔다라는 게 이제는 표시를 해줘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어떤 배터리가 차가 화재가 났을 때 어떤 방식으로 진압을 할 때 조금 효율적이라는 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가 이제 선택할 수 있게끔 옵션에다가 선택할 수 있게 왜 옵션에다가 배터리 선택권을 안 줍니까?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나는 LG 거 쓰고 싶다. SK 거 쓰고 싶다, 뭐 중국 거 쓰고 싶다라는 부분들 약간 이제 선택권을 좀 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국토부도 내년 2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 인증대를 좀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단은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3원계 배터리 시장이 좀 더 주목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은 LFP 배터리 우리나라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 2년 전만 하더라도 많은 전문가들이 벤츠가 그 CATL 제품을 선택했으니까 우리도 빨리 바꿔야 된다 했는데 결국에는 안 바꾼 게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산철, 뭐 NCM 뭐 이런 부분들은 경쟁력이 안 돼요. 가격 경쟁력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원계 배터리 관련해서 좀 더 기술을 확보하고 또 고성능 배터리 성능을 확보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좀 빠르게 전고체로 넘어가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술력 안정성을 좀 갖춘 배터리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전고체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데 일단 소비자도 이 배터리 선택권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에 저도 정말 동의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변화되기를 좀 바라보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좀 폭발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이건 좀 고체로 대체된 제품이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동박필름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범 부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물론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제 동박필름 같은 경우 또 어떻게 보면 이 2차 전지 내에서도 항상 수급이 가장 마지막 단에 움직였었던 쪽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기술을 갖고 있는 폭발 방지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LG화학, 삼성 SDI 그런 거 보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왜냐면 이들이 어쨌든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 그런 뭐 여러 가지 재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동차가 잘 팔려요.
그러면은 자동차 회사를 사시겠어요? 부품주를 사시겠어요? 이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저는 물론 수익성은 소형주가 더 클 수 있죠. 하지만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특히나 이렇게 지금 시장 자체가 불안한 상황에서 그쪽을 미리 관심을 가질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 보내주고 그냥 저는 좀 듬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뭐 LG화학이나 뭐 삼성 SDI나 이런 대형 배터리사에서 특히나 여기서도 이 회사들도 그게 문제인 걸 알아요. 그래서 지금 기술 개발 굉장히 하고 있고 이번에 막 공개도 하고 했었잖아요. 배터리 데이에서. 그런 회사들을 오히려 더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저는 2차 전지 쪽도 만약에 이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작은 기업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큰 기업들 그리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선점하는 회사들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선점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굵직한 기업들이 아무래도 변동성은 적다 보니 이 수익에 대한 어느 정도의 손실률도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LG화학, 삼성 SDI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유 대표님 입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또 보고 계신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관련주들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삼성전기, LG이노텍, 포스코엠텍, 풍산 다양한 종목들 이중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 마감 전에 담아볼 배터리 관심주 살펴보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가 원픽 종목으로 뽑혔는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주전자재료는 네, 유 대표님. 자,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어떤 종목을 또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종목이네요. 이유 네. 있을까요? 이게 항상 어렵네요. 네, 지금부터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포인트가 어렵죠. 네. 대주전자재료는 이제 실리콘 응급제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의 안정성을 높여야 되는 것이고 또 주행거리를 늘려야 되는 것이고 또 이왕이면 좀 빠르게 고속 충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러한 게 다 고성능 배터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러한 것들을 좀 상당 부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실리콘 응급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실리콘 응급제가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이게 몇 프로 함량으로 들어가냐에 따라서 고속 충전도 300V, 뭐 800V 이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은 앞으로 계속 커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 배터리 그 시장은 계속 커지는데 대주전자재료는 작년에 이제 1만 톤 규모의 생산력을 가지고 있었고 내년 같은 경우는 4만 톤까지 생산을 좀 확장할 수 있는 걸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리콘 응급제 시장은 2035년이 되면은 9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좀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시장을 좀 대주전자재료가 먼저 좀 선점하고 있다는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테슬라 2170 배터리에 실리콘 응급제 그 대주전자재료가 좀 들어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파나소닉이 그동안 BYD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국 제품을 사용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보조금을 받으려면 중국산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제품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게 대주전자 재료가 훨씬 더 기술력이 높다 보니까 아마 대주전자 재료로 좀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라 이게 나오고 있고 거의 뭐 계약이 성사되는 임박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한다라면 좀 안정적인 매출 성장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주가는 사실은 지금 뭐 다 빠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의 4월달 저점 언저리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이번 저점 직전 저점이 9만 원대이기 때문에 9만 4천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조금 더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 이번 하락의 어떤 시작점, 그러니까 이번 달 하락의 시작점인 한 13만 원 언저리까지 또는 충분히 시장이 좀 안정화 된다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13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94,000원 이탈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서 13만 원까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1차 목표가 한번 잡아보시고 관련한 종목들 궁금하시면 대주전자재료 또 원픽 종목으로 한번 관심주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두 분 또 다음 주에 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소문난 주식 맛집 주슐랭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저희 본 프로그램 또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과 또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이고요. 이제 딱 절반입니다. 오후장 또 전략들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저희와 함께 투자 아이디어 얻으신 만큼 또 성공 투자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